오늘 그 감시자들에서요, 진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한 번 더 감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 삼성교통이 파업 50일 만에 버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교통 노조에서도 파업 전면 철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진주시도 버스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 끝나지 않은 진주 시내버스 파업입니다. 그 본격 감시에 앞서서요, 파업 이후의 상황, 지금까지의 상황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파업을 시작한 진주 삼성교통. 32개 노선 91대 버스가 멈춰섰고 기사들은 운전대를 놓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진주시가 시청 문까지 걸어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파업은 장기화됐는데요. 그렇게 협상의 기미 없이 한 달 넘게 이어진 갈등에 삼성교통 노조는 삭발식으로 강경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원하는 건 단 하나, 최저임금 보장인데요. 하지만 진주시가 꿈쩍도 하지 않자 급기야 노동자 2명이 철탑에 올랐고 생존권을 담보로 지금까지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이미 2차례나 결렬된 상황.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진주시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시청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극한 대립으로 부상자까지 생기면서 파업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3월 11일 돌연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50일 만에 버스 운행을 재개한 삼성교통. 아시다시피 한 50여일 정도 파업을 지속하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컸고 진주시에서는 계속 현업 복귀를 하면은 협상에 응했다. 그렇게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협상 대응을 마련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진주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면적 파업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에서 삼성교통 쪽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화를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했던 것도 잠시. 깊고 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주에서는 삼성교통 소속 버스들이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잠깐 파업을 철회한 것인지 전면 철회인지 아니다, 우린 파업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노조의 입장이 어떤 건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조 입장은 이제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해달라. 표준운송원가, 지금의 표준운송원가로는 최저임금 보장도 힘들다라는 입장이고요. 진주시는 그런데 최저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보장은 경영진에서, 그러니까 삼성교통 경영진에서 해야 될 문제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버스가 근데 운행되면 파업이 철회된 거 아닙니까? 파업이 철회된 건 아닙니다. 일단 현업을 복귀를 한 것뿐이지 파업 자체를 철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분 파업이나 선전전은 펼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선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통해서 또 매주 수요일 날 시청 앞에서 지금 촛불 집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삼성교통이 업무에 복귀하기 한 며칠 전에 충돌 사태가 있었습니다. 3월 5일에 있었던 일인데 노조원들이 시청사에 진입을 하려다가 이제 좀 마찰이 있었던 건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였던 거죠? 노조원들이 한 200명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날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삼성교통 노조원 2분이 고공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원들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일 노조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이래로 오후 2시가 되면은 진주시청사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날도 똑같았죠. 그런데 이 집회를 하는 와중에 고공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동료가 지금 45m 철탑이 올라가 있다고 하니 갑자기 이제 감정이 격화된 거죠, 이제 노조원분들이.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주시장과 대화를 하겠다면서 진주시청사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들 공무원들이 이제 막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밀고 당기는 뭐 소위 대립이 시작되는데 그 상황에서 유리문 하나가 박살이 났어요. 네. 박살이 났고 또 충돌이 있다 보니까 9명 정도 이제 경상을 입으시게 된 거죠. 뭐 어쨌든 뭐 그 9명은 네. 시청 공무원인 거고요. 아닙니다. 시청 공무원도 일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노조원들도 있습니다. 그 9명은 일단 소방서에서 이제 9명이 다쳤다고 답변을 해줬지만 노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한 20명 정도 사실은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진단서까지 지금 끊어놓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삼성교통이 우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충돌이 있고 나고 한 3일 만이었나요? 갑자기 업무 복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부담을 갖고 다시 업무 복귀를 한 것인가? 갑자기 영향을 준 것인가? 이런 추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심적 부담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파업을 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시청사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부상자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내부에서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노조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현업에 복귀하는 상태가 되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격한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큰 틀에서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복귀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그런 게 우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분 싸움에서 좀 져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재민 부시장이 이제 광부 공무원들하고 시청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버려요. 삼성교통 노조원은 시청 제조리물을 파손했고 공무원을 폭행했다. 그리고 기물을 파손했다. 이것은 명분 없는 파업 행위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명분 없는 파업 행위고 폭력 사태로 변질된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교통 항의 방문까지 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결정적인 거는 그게 아니었을까요? 이게 지금 조규일 시장 측이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은데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으니 이걸 핑계로 더더욱 대화에 나서지 않을 명분을 주게 되니까 그 명분 주는 것을 이제 노조 측에는 우려해서 현업에 바로 복귀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던 게 대화를 해서 파업을 푸는 것이 아니라 파업을 풀면 대화를 하겠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진주 시민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삼성교통 버스는 달리고 있는데 조규일 진주시장 또 진주시는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그 조규일 시장이 계속 반복을 해왔어요. 이제 파업 철회 없이는 대화도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8일에 삼성교통이 일단 현업에 복귀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삼성교통이 7일 날 진주 시민소통위원회가 이때까지 중재안 마련을 계속 해왔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7일 날 시의회에 이제 중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요구안 한 4가지 정도 써서 내는데요. 네. 핵심은 여전히 이제 최저임금 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고려된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업으로 일단 복귀는 하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11일 날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월요일 날. 조규일 시장님이 갑자기 고공농성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앰프를 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내려와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저임금입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은 경영진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시에서 노선거 가지고 갈 때 준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최저시급하고는 시장이 결제를 해줄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보 시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실 이유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은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미 포괄적인 사항은 양자가 서로 양해가 됐다고 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실 저도 이제 그러면 뭔가 요구안을 들어줄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시 반에 그날 2시 반에 그 시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엽니다. 같은 날이요? 네, 같은 날입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최저임금은 2019년 표준운송원가는 한번 재산정해 볼 수 있지만 매년 표준운송원가 내 인건비는 3%씩 올리겠다.
그리고 우리는 최저임금을 지킬 의무가 없다, 진주시는. 뭐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교통 노조원들도 조금 충격을 받았죠. 바뀐 게 없구나, 현대 복귀를 해도. 그래서 이제 15일 날 다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삼성교통에서 아니, 대화 좀 합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주시에서는 실무자 협의는 해보겠다. 다만 적극적인 대화를 하려면 파업을 완전히 철회해달라. 거기서 파업을 완전히 철회한다는 건 철탑에서 내려오란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파업 철회를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 투표를 해서?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 파업을 발표를 해라. 예, 파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 그렇죠. 현업 복귀가 아니라는 이게 겁니다. 노조원들에게 항복해라 그 말이죠. 그 뭐 들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줄 테니까 뭐 파업을 풀으라도 아니고 파업부터 풀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행태인데 이 삼성교통 노조가 철탑 농성을 하면서도 대화에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대화에 나서주지 않으니까 이제 시청까지 막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삼성교통 노조가 그동안에 흑자 노선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노선 조정으로 인해 적당 노선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행해 보니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태가 되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나 시의회가 이 운송 표준 원가가 어떻게 되는가 한 번쯤 계량을 해보고 중지를 모아볼 게 당연한 의무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선 개편이 일어나기 전에 삼성교통이 여객 운수 매출이 1년에 139억이었어요. 근데 2018년, 그러니까 노선 개편이 끝나고 나니까 99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객 운수 매출이요. 사실은 피해를 본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왜 삼성교통이 자기들이 이제 흑자 노선을 다른 업체에 줬느냐? 그거는 표준 운송 원가가 도입이 되면 자기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계속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저임금 보장 약속이 있었던 일단 문건이 있어요. 표준 운송 원가 관련해 가지고 2015년 나왔던 이제 용역 보고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보통 용역을 하면 중간 용역 보고회를 합니다. 인건비 3% 올리겠다고 그래요. 표준 운송원가 내에서.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몇 년이 지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할 거다.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검토 의견으로 답변을 내놔요. 이제 진주시하고 용역업체가 협의를 해서 내놓은 답변이 뭐였냐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외에도 몇 번 구두 약속이 있었어요. 2017년 3월에 지금도 이제 고공농성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시민대교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표준 운송원가 이렇게 낮으면 우리는 이거 노선 개편에 참여 못한다라고 이제 항의를 해요. 그때 당시 교통과장이 이거는 삼성교통 노조 안에 있는 복수 노조원들한테 확인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 최저임금 지켜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교통이 그럼 문서화해달라. 그러니까 당시 교통과장이 우리 말을 못 믿냐. 그냥 믿어라. 문서는 없다. 다만 우리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는 한 적은 있고요. 또 2017년 6월에도 진주시의회에서 최저임금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를 당시 교통과장이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약속을 받았던 거네요. 노조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이 약속을 믿고 있다가 사실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조규일 시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경영적자 보장이나 최저임금 보장은 너희 경영진이랑 얘기해야 될 회사 내부 문제다.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랑 얘기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나도 형식적 논리인 게 바로 드러나는 게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조규일 시장의 논리는 그냥 시장 원리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버스라는 공공재는 세금으로 사실상 운영되는 업체거든요. 마음대로 버스 요금을 조정할 수도 없고 인력을 마음대로 수급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뻔한 것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조규일 시장이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싹 무시를 하고 그냥 일반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 이제 조합원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상황이 이제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 게 사실은 조규일 시장이 상당 부분 자극한 게 아닌가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더 황당한 건 이 지점이에요. 파업 기간 진주시가 운행했던 전세버스 임차 비용을 삼성교통이 갚아야 한다,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네, 그거는 사실 파업 당시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현업 복귀하고 나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됐는데 이 재밌는 게 이 삼성교통이 대갚아야 되는 비용이 11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루에 8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전세버스를 임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파업이 한 50여쯤 됐으니까 총액이 하면 한 40억 정도 그렇네요. 됩니다. 11억이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사실 진주시에서 이렇게 삼성교통에 보전해 주는 비용은 한 달에 5억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1억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앞서서 이제 진주시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한 달에 24억 들어서 전세버스를 임차하는데 비용이 너무 큰 거 아니냐. 혈세 낭비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한 달에 16억을 삼성교통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 비용은 7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16억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 자기들이 지원해주는 세금은 5, 6억이에요. 나머지 돈은 그러니까 한 11억 정도 되겠죠. 이거는 삼성교통에서 자체적으로 버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최초에는 자기들이 마치 뭐 16을 다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전세버스 임차 비용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현업에 복귀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5억, 6억 정도 이제 한 달에 지원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바꾸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면 그냥 저걸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이제. 근데 저희가 자꾸 시민소통위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번에 만든 단체인데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좀 소통을 강화하겠다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에 이 소통위원회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또 이 권고안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진주시에서. 시민소통위원회는 이제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이었어요.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겠다고 해서 만든 단체인데 이번 삼성교통 파업 해결을 하는 게 소통의 첫 번째 이제 활동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결을 위해서 이제 중재안 마련에 나선 거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네. 그런데 진주시가 만든 소통위원회가 진주시의 중재안 거부로 중재안 마련이 자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통위를 그럼 왜 만들었는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소통위 자체가 원래는 이제 자문기구입니다.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활동을 계속 하겠지만 소통에서 뭔가 안건을 만들어서 진주시에 올려도 진주시가 우리는 이거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사실 뭐 끝나버리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소통위원들 내부에서도 소통위가 조금 힘이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위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냐면요. 처음에 삼성교통 노조하고 경영진을 만나서 이제 이런 중재안을 냅니다. 재정 보조금을 우선 지급을 하고 표준 운송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냈는데 그 뒤에 진주시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이 중재안이 한참 좀 후퇴한 중재안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냥 양 당사자들 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 보고회에 진주시하고 소통위원회 그리고 진주시의회 버스업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중재안을 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일단 좀 만나라는 취지의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중재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교통은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이거를 열흘 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노라고 했습니다. 네, 이유는 모르고요. 네, 소통위원회만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 보고회를 열겠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자리는 파업을 완전히 풀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완전 거부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위에서 되게 야심차게 첫 번째 안건으로 이걸 다뤘는데 낸 중재안마저 한 발 양보해서 또 냈는데도 불구하고 낸 중재안도 그렇게 큰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시에서 이걸 완전히 이제 거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주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또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게 한 시의원이 시민소통위원회가 나서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말을 진주시 의원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의원을 왜 뽑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특위 구성 얘기가 2월 22일 날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민주당 다선 의원들하고 이제 민중당 의원 한 분 계시죠. 모여가지고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좀 한번 풀어보자. 그런데 시내버스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 시내버스 문제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대안까지 한번 마련해보자. 기한은 이제 최소 기한은 6개월 이상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막 올랐죠 그때. 특위가 구성되면 뭔가 해결이 되겠구나. 근데 금요일 날 2월 22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니까 특위 구성이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왜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유한국당 뭐 당연히 부정적이었고요. 부정적인 이유는 뭔데요? 소통위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 또 똑같은 얘기네요. 네, 소통위를 일단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하면 삼성교통 파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구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선 거예요. 의원님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네,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구가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네. 시의회가 특위 구성을 안 하는 데 대해서 저도 뭐 지방 의원도 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 특위라는 것이 그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거나 또는 강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다수의 시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이런 게 있다면은 의회가 먼저 나서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특위를 만들어야 되지요. 이 특위를 잘리 늘리기식으로 생식 넣고 폼 잡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민생특위 아닙니까? 이런 특위를 시윤이 돼가지고 이게 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은 그 시윤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돌이켜보면 2010년, 2017년도에 시내버스 버스 노선 이 적자 노선을 받고 흑자 노선을 삼성교통이 주면서 이 삼성교통 노조 측이 억울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왜 저 사람들 억울해하는가? 그 억울한 심정책 이야기도 의원들이 들어야지요. 의원님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네. 저는 좀 침착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는 조례 재정권과 예산안 심의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의 그 보조금이라든지 혹은 표준 운송 원가가 적정하냐. 적정한데도 왜 최저임금이 보장이 안 되냐 이게 논란이잖아요. 그러면 시의회가 쉽게 말해서 시의 금고를 풀고 잠그고 할 수 있는 의회가 그걸 따져보는 거는 당연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객관적인 사실을 본인들이 알아야 진단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의원이 나서는 거는 또 너무도 당연한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뭐 정당별로 뭐 의견이 다 견해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또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생각이 달라서 그런 의사를 표명한다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좀 회피하려는 또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되놓으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에서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정쟁에 대한 그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반대를 다 하시겠죠. 한 10분 정도 되시니까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왜 반대를 합니까? 반대를 하겠죠. 팩트 체크해보죠.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핫하네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적 논리로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10명이 있으면 절반이지 않습니까? 진주시 의회 구성이. 그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민주당이나 이제 한 명만 반대를 더 하면은 이건 뭐 특위 구성이든 뭐든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건 시장이랑 같은 당이라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건 뭐 저희가 뭐 확실히 이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추측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우리 김 의원님 한번 출동하시죠. 후배님들 아니십니까? 네. 답답하네요. 그 이제 지방의회도 이제 뭐 정치적 문제나 중앙당과의 뭐 정당 간의 대립이 있고 이럴 때는 그 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소속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주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그 부물의 역할 좀 구분해가지고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 하셔야 돼요.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의원님. 저 1번 카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 의원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이거는 정당과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에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기초의회라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 학교입니다. 이 활동을 잘하시면은 광역으로 또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특위 구성은 돼야 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삼성교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표준운송원가에 관련해서 부산교통이나 진주시민버스나 전부 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위는 삼성교통 파업을 푸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진주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 한번 들여다보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시장님의 좀 개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시면 좀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데
뭐 거기 그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때 내려오신 공무원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본인의 의사로 내려갔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님께서 계속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하시는 그냥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는 논리, 그걸 다시 한 번만 더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공영제다, 그리고 세금이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버스 운영이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에다가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그냥 무조건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본인과 협상의 상대가 안 되는 약체라도 협상의 기본 자세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선 시내버스는 다시 시민의 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여전히 불통, 갑질 행정을 펼치고 있죠. 선출직 시장은 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시민 혈세로 갑질하지 말고 협상 주체로서 사태 수습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